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스타의 취미 안지령 기자님이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분도 이 취미에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취미 1위가 뭔지 아세요? 독서, 음주 과목? 골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화 감상, 뭐 많은 얘기들이 음악 있는데 감상. 한 여론조사에서 이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취미 1위는 다름 아닌 등산으로 밝혀졌어요. 오, 그렇게나 사실 이 취미를 가질 때 접근성이 중요한데 네. 대한민국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네네. 네, 수도인 서울 주변에도 산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이 산사랑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스타 중에서도 이 등산을 오랜 취미로 가진 분이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로 다시 한번 단단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이분은 바로 유해진 씨입니다. 네, 실제로 등산 커뮤니티에서 북한산에서 유해진 씨 못 만나면 등산을 허투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한 번은 정도예요? 만나게 되어 있다. 항상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긴 말인데 일주일에 진짜 몇 번씩 오신 거예요. 어우, 가파른데 이거? 뭐 이거 갖고 그래. 이것도 더 가파른데 이거 다? 당연하지. 산을 꼭 타야지 좋냐? 바라만 봐도 좋지, 밑에서. 에휴. 에휴. 계속 저러고 올라왔어. 실제로 한 등산객이 올린 이 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해진과 만난 멧돼지 썰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이분이 혼자서 산을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멧돼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한쪽에서 저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한 분이 내려왔는데 그게 마침 유해진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멧돼지를 만났으니까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해진 씨에게 이분이 공유를 한 거죠. 아니 저쪽에서 멧돼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유해진 씨가 하하 그럼 다 같이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다 같이 하하하하 이러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유해진 씨가 정말 실제로 만나도 너무 사람이 좋고 너무 유쾌하거든요.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멧돼지가 우리를 있으니까. 해치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유해진 씨가 여러분 큰 소리를 내면은 멧돼지가 사람을 해치질 못한다라고 하면서 호로로로로로로 뭐 이런 소리라던가 으라차차차 막 이런 소리를 하산하면서 계속 유해진 씨 내시면서 스럽게 그죠? 네. 이게 멧돼지 쫓는 주문이라면서 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문이 있었군요. 막 상상이 돼요. 영화에 그것도 하도 워낙에 우리가 유해진 씨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좀 꿀팁을 얻었어요. 혹시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를 만나면은 호로로로 그치, 내라. 으라차차! 이거지. 네, 이런 꿀팁을 주실 정도면은 정말 등산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이 연기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산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멧돼지한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 비법도 네, 알고 유해진 씨가 산을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없을 때, 일이 없고 뭐 불안하고 뭐 그랬을 때 참 산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종상 때인가 수상소감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힘들 때 참 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위안이 돼준 북한산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자연이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그런 어떤 매력에 유해진 씨도 아주 푹 빠지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저는 이제 유해진 씨 워낙에 뭐 연기 쪽에 베테랑이시니까 그 연기를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북한산에서 기운을 진짜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충무로가 북한산한테 땡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무로 땡큐 투 북한산. 네. 네, 알수록 흥미진진한 스타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아 뭐야? 아니 왜들 오늘 성대모사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알면 됩니다. 알면 바로 돼요. 알았어요. 네. 한때 이런 대한민국 카리스마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강주인 씨의 귀여운 남편, 일명 키링남으로 살고 계시죠. 배우 최민수 씨의 은밀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민수 씨의 취미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바이크. 예, 저도 방송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바이크를. 맞아요, 바이크. 그러게요. 압구정도 등산 항상 부릉부릉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진짜 네. 가끔 걸어가다는데 누가 뭐 시끄러 딱 보면 최민수 씨. 진짜 무슨 소리 뭐야? 딱 보면 최민수 씨가. 되게 자주 뵙는구나. 근데
그거는 은밀한 취미가 아니라 대놓고 취미죠. 대놓고 그렇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네. 취미잖아요. 네. 요즘은 최민수 씨가 이 바이크보다 더 빠져있는 취미 생활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바로 디오라마입니다. 형네 사무실을 오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여기 다 형이 만든 거라서 저는 동생으로서 형 너무 형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넌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네. 알고 있어. 맞아요. 근데 저도 디오라마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디오라마가 뭐냐면 모형물이에요. 축소된 모형물인데 이 실물과 똑같은 모습의 어떤 모형물을 이 3차원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형, 건물, 역사적 사건,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 등 이 다양한 주제로 만든 이 미니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디오라마를 즐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 주변에도 디오라마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이 있는 게 이게 적절한 재료를 구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재료가 정확- 있어야 만드니까. 최민수 씨의 경우에는 이 재료를 구하려고 뭐 홍대라던가 상수동 뭐 길거리를 뒤지고 고물상을 뒤지면서 각종 폐자재를 거르고 걸러서 재료를 또 들고 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재료비도 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전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료비가요 10,000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최민수 씨가 또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니까 또 합리적인 취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최민수 씨의 디오라마 작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와. 우와, 이거 예술 작품 아니에요? 와. 우와, 완전 전문가가 만든 느낌인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와 너무 이게 뭐? 아, 이분 보통 분 아니시다. 손재주가. 우와. 아니, 너무 대단하다. 와, 저것도 작품이야.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저거 장난감 저렇게 된 거. 폐자재로 만들죠? 이건 진짜 전시해야 할 만한 사이즈 아닌가 싶은데 도색이 너무 진짜 잘 됐다. 네,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우와. 너무 특별해요. 근데 버려질 법한 쓰레기를 최민수 씨가 이렇게 모아서 다시 생명을 네. 불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취미로 즐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도의 실력 아닌가요? 아깝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미 최민수 씨는 2022년에 온더고라는 첫 개인전을 연 적이 있어요. 진짜 디오라마 작가로 데뷔를 이미 한 거죠. 개인전에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한 최민수 씨의 디오라마와 각종 회화 작품 30점 정도가 전시됐는데 해당 갤러리 관계자는 최민수 작가는 드로잉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탄한 실력과 예술적 감각을 작품에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손재주가 이번 디오라마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미술 쪽에 조금 소질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막 색깔 칠한 거 보니까 진짜 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통 사기캐라고 하죠.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잖아요. 이런 게 예술 쪽에선 좀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최민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술에 좀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2005년에 이 최민수 씨가 영화 홀리데이라고 기억나시죠? 직접 최민수 씨가 앞니를 뽑아가지고 악역을 했던 그 영화인데 그 포스터 시안을 최민수 씨가 직접 디자인했었다고 합니다. 우와. 저걸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 스케치가 되게 많이 스케치니까 그림을 워낙 잘 그리네요. 아니 배우가 이제 어떤 출연작 OST를 부르거나 뭐 영화 감독을 직접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포스터 디자인 시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영화계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스태프분들이 포스터 디자인을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최민수 씨가 딱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린 시안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좀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스태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웬만한 전문가들이 그린 시안보다 너무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최민수 씨의 시안을 바탕으로 본 영화 포스터까지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 좋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남편 어떤 유형인지 혹시 아세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남편. 그것도 정답이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아, 정답입니다. 오늘 정답이 뭐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정답에 해당되는데. 지금 다들 뜨끔뜨끔 하실 텐데 바로 취미 많은 남자. 이게 또 아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취미 부자예요. 맞아요. 상진 씨가 진짜 취미 일을 부자. 열심히 하는데 진짜 관심사가 많아서 뭐
차라리 누워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일 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집에서 내조하고. 그쵸. 근데 다재다능한 게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선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보통 네. 취미라는 게 장비빨이 많기 맞아, 때문에 그쵸. 돈도 많이 또 들고. 많아집니다. 힘들어. 또. 예. 우리 천사 같은 아내 강주은 씨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이 취미 많은 남편을 둔 강주은 씨가 2018년 9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우리 민수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바이크샵 디오라마를 집에 들고 왔네. 이런 섬세하고 시간 많이 드는 작업을 취미 생활로 하기엔 이런 점점점. 네, 점점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민수 씨의 취미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 시간에 청소나 하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맞아. 근데 이 디오라마 작품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인정을 진짜 해주시는 큰 거고.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큰 사람이에요. 그 바이크 타는 걸 되게 좀 걱정하신대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디오라마 집에서 안전하게 하는 거니까 그쵸. 낫지 않나 생각하시는 생명엔 것 지장이 같아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실용적인 걸 모으는 거, 뭐 저처럼 신발을 모으거나 신발을요. 이것도 과하면 신을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르면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소영 씨는 세일도 어떻게 되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좀 위험하진 않다 보니까 또 다행으로 여길 때가 있긴 있습니다. 네. 도무지 귀엽지 않아서 처분을 해야겠다. 그땐 저희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네. 분리수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내분도 심란하겠네요. 걱정이 되네요. 사방이 저기네요. 네, 오늘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스타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취미 하나가 최고의 자산이란 말도 있잖아요.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활동이 뭐가 있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기자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연예가 리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